면적입니다. 면적 보세요. 53페이지에 토지, 우리 지난주에 면적은 요거 맨 앞에 토지 임야 대장 여기만 지적 공부 중에 등록된다고 돼 있고 제곱미터 단위로 등록을 합니다.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청량을 합니다. 자, 여러분, 면적은 그냥 구하는 게 아니고 지적 청량, 우리 지적법에 맨 마지막, 요거는 이제 앞에 있었는데요. 우리 책에는 맨 마지막에 요 청량을 해가지고 청량 기술자들이 면적을 구하는데, 우선요, 나중에 여러분 그 뭐 앞에 면적 의의만 보시고 공부해야 될 게, 그죠? 뒤에 넘기시면은 54페이지에 거기 가운데 4번입니다. 면적 결정 방법 보세요. 괄호 4번에 청량을 해서 면적을 구하는데요. 거기 원칙이 있고요. 예외가 있는데 나중에 있죠. 원칙 써놓고 축척이 꼭 옆에 축척이 1000분의 1부터 6000분의 1인데요. 여러분 1000단 이거 시험에 물을 때요. 원칙 이렇게 안 묶어요. 축척이 도면의 축척이 1000단위인 지역이 원칙적 지역이에요. 1000분의 1부터 6000분의 1까지니까 0. 요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0.5 기준이다. 요거 아시고 0.5 요거 설명합니다. 거기 내용 읽으시는 건 나중에 제 설명 듣고 읽으시고요. 예외 있죠, 여러분. 밑에 내려갑니다. 2번에 예외. 우리 지적 공부 중에 오늘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하고요. 축척이고 600분의 1인데 600분의 1인 지역 이렇게 물어요, 시험에. 그러면 600분의 1인 지역이다, 아니면 그 경계점 좌표 등록부 지역이다, 이렇게 물으면 예외적 지역이에요. 여기는요 0.05 기준입니다. 자, 요거 우선 요거 하고 0.05 기준입니다. 여기 적어진 그 내용이요 법에 규정된 건데 설명을 먼저 듣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내용을 읽으셔야 돼요. 그냥 읽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원칙적 지역에 요거 나중에 제가요 오늘 설명 잘 들으시고 요걸 요 자료 수업 자료로 다 정리해 드릴 테니까, 원칙적 지역에요 한 필지, 여러분 보세요. 한 필지 면적을 청량했더니 123점 소수점 있죠. 단수라고 하면 이 끝수 123으로 딱 떨어지면 123으로 등록합니다. 그런데 소수점 이하 123점 얼마가 남았어요. 먼저 123.4입니다. 요거는요 0.4가 남았잖아요, 그죠? 0.5가 안 되죠. 나중에 책에 적어진 거 요거 하고 설명드립니다. 0.5가 안 되면, 미만이 남으면 0.4321 0.5 미만이 남으면 이거 버립니다. 이걸 버려요. 그러면 어디까지 등록합니다. 123으로 등록해요. 그 다음에 123. 이번에는 6이 남았습니다. 0.6789 있죠, 여러분. 0.6789가 남으면 0.5를 초과해서 남았잖아요, 그죠? 요거는 0.5 초과니까 앞으로 여기로 올려줍니다. 여기로 올려줘요. 120, 요거는 얼마로 등록합니다. 124로 등록해요. 그러면 자 0.5 기준으로 해가지고 소수점 이하 단수 끝수가 남으면 0.5 미만이면 버리고 초과해서 남으면 올려줍니다. 앞으로 0.5가 남습니다. 0.5가. 그러면 보세요. 120.5, 121.5, 122.5가 남았죠. 그러면 요거는요 보세요. 0.5, 0.5가 남았잖아요. 그러면 0.5가 남으면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가 120.5 할 때 0, 121.5 할 때 1, 122.5 할 때 2, 여기가 끝자리예요. 0, 1, 2, 3, 123.5 이렇게 갈 거예요. 나중에는. 오늘은 요 세 가지. 120.5 할 때요 0이잖아요. 0이면 이거 버리고
요거 홀수죠. 121.5 하면 홀수. 홀수는 올려줍니다. 올려줘요. 여기로 올려줘요. 그 다음에 122고 요건 짝수죠. 122.5 할 때는 0 또는 짝수면 버립니다. 이거를 0.5를 버려요. 홀수면 올려줍니다. 요렇게 하라고 누가 요렇게 하라고 그랬죠? 물으면 누가 요렇게 하라고 그랬죠? 법이 그렇다. 누가 그랬다고요? 법에. 자, 이제 원칙 보세요. 1번에 원칙적인 지역, 원칙적으로 토지 임야 대장에 등록하는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단위로 한다. 그건 뭐 다 알고 계시고요. 2번에 토지 면적에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요 0.5제곱미터 미만이면 버립니다. 요거죠. 아까 이제 여기 보세요. 123.4 할 때는 0.5 미만이죠. 이건 뭐 하라? 버려라. 버리고 0.5를 초과하면 올립니다. 앞으로 요 올리면 여기 보세요. 123.6 나오면 요건 0.5 초과니까 올려주고 여기로 올려서 124라 그랬고 0.5인 경우입니다. 자, 0.5 제곱미터가 남으면 구하려는 끝자리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면 뭐하라? 올리는. 자, 보세요. 0.5 남은 거 120.5 할 때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요게 여기입니다. 여기 0 120.5 할 때 여기가 끝자리입니다. 여기까지 구하니까요 0 또는 짝수면 뭐하라 그랬죠? 버리고 홀수면 올립니다. 요렇게 예를 이걸 안 보면 여러분 이 예를 안 보고 읽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돼요. 3번에 한 필지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이면 1제곱미터로 등록합니다. 요건 또 뭐냐 하면 여기 0.7이 나왔다. 여기 보세요. 0.7이 나왔다. 어떤 토지가. 이런 토지는 거의 없겠지만 만약에 0.7이 나왔다면 이건 1이 안 되죠. 1이 안 되는 토지는 다 뭐로 등록하라? 1로. 최소 단위가 원칙적 지역은 여러분 최소 단위가 1입니다. 1 미만인 거는 1로 등록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원칙. 예외 보세요. 여러분 이것부터 먼저 설명드려야 됩니다. 원칙처럼 여기는 0.05 기준인데요. 요 지역은요 아까 거기 그 맨 앞에 서진 시험에 물을 때 경계점 좌표 등록부 지역하고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 500도 있는데 600으로 물어 600으로. 그러면 요 지역은 소수점 이하 여기 보세요. 소수점 이하 한 자리까지 등록해요. 두 자리를 구합니다. 보세요. 123.4 요렇게 합니다. 두 자리를 구해요. 여기는 여러분 소수점 이하 두 자리까지 구합니다. 청량할 때. 그래서 0.04가 남았잖아요. 그죠? 0.05가 안 되죠. 이거. 그러면 버립니다. 요걸 버리고요. 여기 보세요. 요걸 버리고 여기까지 등록합니다. 123. 어디까지? 4까지. 그 어디가 저 정밀합니까? 저기 원칙이 정밀합니까? 예외가 정밀합니까? 예외. 여기는 소수점이 한 자리까지 등록해요. 이번에는 123.46입니다. 0.06이 남았잖아요. 0.05를 초과해서 남았잖아요. 올려줍니다. 여기로 앞으로. 여기로 올립니다. 여기로. 그럼 요건 123. 어디까지 등록합니다. 5로 등록해요. 0.5가 남으면 여기 보세요. 123.05, 123.15, 123.25 있죠. 25. 요렇게 남으면 이게 다 0. 뭐가 남았죠? 05가. 그럼 여기는 이제 구하려는 끝자리가 여기에요. 0, 5 할 때 0, 1, 5 할 때 1, 2, 5 할 때 2. 여기가 끝자리예요. 저기하고 다르죠? 왜 여기가 끝자리냐? 0, 5 할 때 여기까지 구하니까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가 여기에요. 여기도 0 똑같습니다. 기준은 0 또는 짝수면 0, 5 버리고 1, 5는 홀수니까 올립니다. 요거 올려줘요. 여기를 올려줘요. 123.2. 123.25는 짝수니까 버립니다. 똑같습니다. 나중에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저기하고 기준만 다르고 0 또는 짝수면 버리고 홀수면 올려줍니다. 알겠죠? 자, 이제 예외 읽어야 됩니다. 시험에 물을 때 1번 예외 1번
지적도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 한 번 나왔고요. 최근에 예외 이거 2번 나왔어요. 거기 앞에 서져 있는데 600분의 1인 지역 한 번 나왔고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 면적을 물었던 게 또 한 번 이렇게 나왔는데 제곱미터 이하 이게 소수점 이하 있죠. 한 자리 단위까지 등록합니다. 한 자리로 하되 그 말이 여기요 소수점 이하 여기 보세요. 소수점 이하 한 자리까지 등록해요. 0.1 미만의 건수가 있으면 이제 기준이 0.05입니다. 0.05 기준으로 0.05 미만일 때는 버립니다. 요거죠. 0.04가 남으면 버리고 0.05를 초과하면 올립니다. 요거죠. 초과해서 나오면 요거 올립니다. 그리고 0.05일 때는 0.05가 남으면 구하려는 끝자리 숫자가 여기입니다. 아까 05, 15 할 때 요 끝자리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면 뭐합니다? 올립니다. 요거죠. 그리고 2번 한 필지 면적이 여기는 0.1 미만이면 0.1로 등록합니다. 여기는 여기 보세요. 마지막 거기 0.7 그럼 0.07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토지가 0.07입니다. 아주 작은 토지죠. 이거 0.1이 안 되니까 예외적 지역 여기는 최소 등록 단위가 0.1이에요. 0.1로 등록하는 거예요. 이거는 0.07이면. 자, 이제 이거를요, 여러분 오늘 이제 칠판에 적어드렸지만 처음이라 이거 다 깨끗하게 여기 자료 있죠? 오늘처럼 깨끗하게 적어드립니다. 알겠죠? 여러분 공부해야 될 내용은 책에 있는 내용을 예를 들어드립니다. 제가 오늘은 이해만 하고 가세요. 자, 이제 전체적으로 보세요. 그죠? 알고 보면 쉬운데 원칙적 지역은 여러분 보세요. 원칙적 지역은 0.5 기준이고요. 예외적 지역은 0.05 기준이에요. 원칙적 지역은 소수점 이하는 등록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소수점 이하는 등록을 안 해요. 딱 123으로 저렇게 딱 떨어지게 등록해요. 예외적 지역은요. 소수점 이하 어디까지 등록합니다. 한 자리 여기까지 등록해요. 여기 더 정밀해요. 여기가. 그 다음에 기준은요. 요 0.5냐 0.05냐만 아시면 돼요. 여러분은. 같습니다. 미만이면 0.5든 0.05 미만이 남으면 뭐하라 둘 다 버려라. 초과해서 남으면 올려라. 0.5가 남았을 때는 여러분 오늘 여기 0.5가 남았을 때는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가 여기에요. 여기 0, 1, 2 나중에 123, 124, 125 다 해드립니다. 오늘 요거 0 또는 짝수면 버리고 홀수면 뭐하라 올려라. 여기는요 0.05가 남았을 때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가 다릅니다. 저기하고 여기가. 여기는 여기가 끝자리입니다. 그죠? 왜? 여기까지 구하니까요. 그죠? 여기가 끝자리입니다. 똑같죠? 저기하고 0 또는 짝수면 버리고 홀수면 올립니다. 자, 원칙적 지역은 최소 등록 단위가 얼마다 마지막? 1이고 1이 안 되면 예외적 지역의 최소 등록 단위 얼마다? 0.1입니다. 그죠? 여기까지. 근데 처음에요. 이걸 읽어드리면 원칙 예외에 서진 이 법 조문을 법 규정을 읽어드리면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죠? 예를 항상 공부는 이거죠. 여러분 학교 때처럼 예를 잘 봐야 됩니다. 요 예를 이거요 앞으로 10월 달까지 수없이 할 겁니다. 알겠죠? 오늘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버리든지 올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죠? 예? 그 기준을 이렇게 나중에 요 예를 다 깨끗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오늘은 이해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해만 처음 볼 때 이렇게 합니다. 법에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면적은 여기만 집중해서 보시고 경계입니다. 책에 안 하는 게 더 많습니다, 여러분.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더 많죠. 그러니까 그 시험에 나오는 것들만 지금 설명드립니다. 경계 보세요. 그러면 경계 딱 나오면 어이에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 간의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유 등을 선인 이 안에 여러분 보세요. 이 안에 도면 지적도 임야도 있는
경계선입니다. 이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도면 안에 있는 선이 뭐다? 경계선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이렇게 하죠. 뭐 이건 보고 계십시오. 그냥 도면을 지금 그리는데 보세요. 도면 안에 여러분 갖고 있는 이 도면 말고 제가 그리는 거 있죠. 이거 원래 있잖아요. 1, 뭐 2, 3, 4, 5, 6, 7, 8, 9, 10, 11 이렇게 가요. 그죠? 여기 적어놓은 보십시오. 1, 2, 3, 4, 5, 6, 7, 8, 9, 10 이게 뭐죠? 물으면 10번. 그죠? 6번 토지 옆에 여러분 근데 이게 사실은요 이렇게 묻지도 않는데 요 토지가 그죠? 요 토지 하나가 신규 등록이 된다. 그죠? 그러면 어느 게 인접 토지일까요? 그죠? 요 토지가 신규 등록이면 여기 토지에 인접한 게 5도 있고 6도 있고 9도 있고 3도 있잖아요. 그죠? 그죠? 시험에 안 나와요. 근데 어느 게 인접 토지일까요? 그죠? 그죠? 5, 6의 1 이렇게 쓰면 5, 6의 1, 6으로 가니까 그러면 이건 시군구가 붙이는데 보통 5의 1로 붙여요. 5의 1로. 그래야 5의 1, 6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이걸요 실무에 안 가보세요. 여러분 여기 중개하러 가시면요 엉망진창이에요. 지번을 찾으러 가는데요 9번이 여기 있고요 13의 1이 여기 옆에 있어요. 이렇게 13번은 여기 있는데 저기 13의 1이라고 해놨어요. 어떤 놈이 저랬어요. 저거 시군구가 나오지도 않고요. 여러분 지번 붙여달라면 분할해가지고 지번 붙여달라면요 나오지도 않고 책상 안에 앉아가지고 지 마음대로 붙여서 저렇게 됐어요. 그래서 왜 행정자치부에서 100년 만에 지번 주소를 가지고 붙이다가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바뀌었다. 그죠? 그죠? 그럼 이 도로에 여러분 나중에 찾으러 갈 때 골목 길, 로 길 한쪽은 왼쪽은 짝수 오른쪽은 홀수로 붙이는 거예요. 골목에 들어가시면 이쪽은 다 짝수예요. 저쪽은 다 홀수예요. 예? 그래서 중사하러 가시면 그거 잘 알아놔야 돼요. 요즘 추운데요. 집 보러 간다고 가다가 가보지도 않고 가다가 여기 아닌갑소 나오시오. 또 다음 골목 갔다가 여기도 아닌갑소. 그러면 의뢰인이 짜증 내잖아요. 솔직히 그죠? 미리 알아니까 이제 중개업자들요 보면요. 제가 우리 뭐 여기 이제 졸업하고 가신 분들이지만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중개업소 식당 뭐 다 똑같습니다. 잘하는 집이 있고 못하는 집이 있어요. 못하는 집이 있어요. 어제도 저쪽 창원 쪽에 우리 여기도 있고 창원도 학원이 있지만 여러분 상가를 이런 우리 학원처럼 상가를 딱 1월 9일 날 내놨는데요. 1월 9일 날 내놨는데 매수인이 나타나가지고 뭐 독서실 비슷하게 한다고 그러는데 어제 계약하고 오늘 아침에 아까 통화하니까 계약금 들어왔어요. 이제 그래서 수수료 115만 원인가 그런데 0.9 상가는 0.9인데 양쪽 다 양타 쳤어요. 양타 쳤다고요. 공동중개가 아니고. 그래서 80만 원씩 받기로 제가 깎아줬거든요. 좀 많이 깎아주라. 내가 아는 사람이 한쪽 이 건물주도 알고 그 들어오는 사람도 내가 좀 아는 사람인데 그래서 80만 원, 160만 원 지금 이 비수기예요. 여러분 요즘 비수기거든요. 한겨울에 잘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요. 예, 양타 쳐가지고 160 들어와요. 원래 200 넘게 받아야 되는데 많이 깎아줬어요. 근데 중개하러 가시면 이걸 빨리 확인해 놔야 돼요. 여러분 확인을 해 두셔야 돼. 건물 안에 이제 문이 잠겨서 들어가지는 못해도 건물까지는 확인해 놔야 됩니다. 근데 행정자치부에서 지번 100년 만에 바꾼 이유가 이 지번 주소가 안 맞다는 거죠. 순서가 안 맞다. 그래서 이렇게 바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토지가 분할되면요. 여러분 이제는 다르죠. 6번 토지가 이제 분할되면 6하고 6에 뭐를 쓴다? 1을 쓰겠죠. 그죠? 6에 1 이런 식으로 이제 붙입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이게 또 더 분할되고 또 합병이 되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지번이 순서대로 쭉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맞아서 도로명 주소로 바꾼다는 거예요. 1번 토지가 그죠 여러분? 우리 답은 전답은 그대로 전답으로 표기하고 그죠? 이게 뭐죠? 전답이 과수원은요? 여러분 도면에는 여러분 갖고 있는 이 도면 안에는 여기 대하고 도로 하나밖에 없지만 도면에는 지적도 임야도에는 여러분 지적도 임야 지목이 과수원이면 과수원이라는 정식 이름을 안 쓰고 뭐라고 표기한다? 과라고. 왜 과라고 표기한다? 여러분 왜 그렇죠? 법이 그렇게 하라 그랬다 그죠? 광 나오면 사광. 광은 뭐였죠 아까? 광천지. 작년 시험에요. 광천지가 광인데 천으로 표기한다. X. 그거. 그 다음에 공이 뭐죠? 공하면 공장용지 또 나오죠 벌써. 공은 장이 뭐죠? 공장용지. 유는 유원지 나오죠 벌써. 유지. 원이 유원지. 그죠? 주가 뭐죠? 주차장 벌써 또 나오죠. 주유소. 차가 주차장.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 천이 하천. 요게 지목이고 지번이 그래서 여러분 이 도면 보실 때 이거 실무입니다. 우리 법적으로 하는데 이 도면을 보실 때요 항상 지도와 같이 도면의 위쪽이 무슨 쪽이다? 북쪽입니다. 이게 방위로 말하면 그럼 밑에가 남, 여기가 서, 여기가 여러분 이게 동서남북이에요. 이 지도도 우리나라 지도 그릴 때 이렇게 그리지. 여기를 밑으로 안 그리잖아요 절대. 여기가 어느 쪽? 북, 남, 서, 동서, 남북. 그러면 지번 한번 보세요. 큰 틀에서 지금 여러분 1번이 어디부터 시작됩니다? 북서에서 시작해서 물론 이렇게 제가 이거 설명하면요 왜 여기가 2입니까? 여기가 2가 아니고 하면 그거는 여기가 2일 수도 있고요 여기 2로 붙일 수도 있어요. 그죠? 누가 이렇게 한다? 시군구가 하는데 제가 1, 2 하니까 선생님 여기가 2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1, 2, 3, 4 해도 되고 1, 2, 3, 4, 5, 6, 7, 8, 9, 10, 11 갑니다. 자, 큰 틀에서만 알고 계시면 돼요. 왜 여기가 2입니까? 여기가 2입니까? 시험에 안 나와요. 북서에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이 나도록? 남동에서. 이게 아까 무슨 기본법? 북서 기본. 북서, 남동.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지목을 이렇게 표기하고요. 실제 그죠? 지목을 여러분 여기 작게 요 도면 작게 그려놓고 요 지목 요거 써놓고 이렇게 써놓고 묻는 9번 지목 시험에 9번 지목은 주차장이다. OX X 주차장은 뭐다? 차입니다. 이게 시험이에요. 나중에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선 있죠. 이제 선 이거 토지 그 9번이면 이거 이 토지 선 이게 뭐다? 경계선. 이 도면 안에 그려놓은 이 도면 안에 있는 선이 무슨 선이다? 경계. 이 경계도요 여러분 이제 책에 보세요. 경계도 뭐해서 정하느냐? 청량. 지적 청량에서 구하는데 넘기시면 어휘만 보시고 56페이지로 넘기시면은 맨 밑에고 2번에 경계 결정 기준 거기 1번에 지상 경계를 새로 결정할 때 요 경계 설정 기준인데요. 5가지가 나와요, 여러분. 청량 기준입니다. 이게 여러분. 방금 제가 경계는 경계 설정 기준이지만 이름이 경계는 뭐해서 정한다? 청량. 지적 청량입니다. 우리한테요. 이거 나중에도요. 여러분한테 청량하라고 안 해요. 우리한테 청량하라고 안 되고 묻는 건 겨우 이겁니다. 청량할 때 어디를 기준으로 청량하는지 그걸 물어요. 그림이 있는데요. 그림은 제가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림 이거 묻는 것도 아니고 앞에 1번 동그라미 1번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는요.
연접되는 연접 이웃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다. 그래놓고 그 구조물 등에 이거 다 써줍니다. 중앙. 여러분이 아는 중앙만 중앙으로 한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밑에 그림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겁니다. 제가 이 그림을 조금 뭐 틀린 건 아닌데 두 토지가 있어요. 좌측에 대라고 썼지만 저는 A 토지, B 토지가 있습니다. A 토지와 B 토지 사이에는요. A 토지, B 토지는 연접되는 이거 이웃하는 두 토지가 이 토지하고 이 토지는 높낮이 앞에 1번에 연접되는 이웃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다. 그죠? 그냥 평지로 돼 있다. 그리고 구조물이 있죠. 가운데 여기 구조물이 뭐냐? 요게 담입니다. 담. 물론 담이 아니고 뭐 시험에는 담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 지문을 써줍니다. 그대로. 그러면 토지와 토지 사이에 담이 있고 아니면 울타리, 과수원 같은 데 울타리 있고 논두렁, 밭두렁이 있죠. 다. 그러면 밑에 여기 밑에다가 뭐 경계 썼지만 여러분 저는 요 담에 어디를 기준으로 측량합니다. 중앙.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이 토지하고 A 토지하고 B 토지는 연접돼 있는데 이웃하고 있는데 높낮이 차이가 없다. 그죠? 높낮이 차이가 없으니까 요 토지하고 요 토지의 경계를 정할 때는 어디가 기준이 된다? 중앙. 담의 중앙입니다. 요 지문을 묶어요. 여러분 1번 지문을 쭉 써주고 옳게 나올 때는 중앙, 틀리게 나올 때는요 이 중앙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요. 나중에 뒤에 2번, 3번에 나오니까 2, 3, 4, 5까지 나오니까요. 2번 보세요. 2번 우측에 2번에는 연접되는 그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그 구조물 등에 하단부, 여러분 그 하단부 앞에 말 써줍니다. 하단부인데 요 그림은요 이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그려놓고요. 뭐 가운데 대라고 쓰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A 토지야 여기 보세요. 여기가 A 토지고 여기가 B 토지예요. A 토지하고 B 토지에 뭐가 있습니다. 이제 높낮이 차이가 있고요. 이 가운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옹벽 이런 거 다 아시죠? 이 높낮이 차이가 있는 토지에 무슨 집을 짓거나 건축할 때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그죠? 토지가 무너지지 않도록 옹벽 이런 걸 칩니다. 촉대인데 옹벽 생각하세요. 뭐 옹벽 시험에 옹벽 나오지도 않습니다만은 A 토지하고 B 토지 옹벽이 있으면 이 경우는 하단부 있죠. 이 옹벽의 어디가 기준이 된다? 하단부. 여기를 기준으로 여러분 여기를 기준으로 측량을 해요. 여기를 기준으로 하단부. 결론은 또 나중에 설명할 테니까요. 하단부 이거. 그러면 여러분 요거 하고 3번 보세요. 3번. 도로나 국어 등 토지의 절토라는 거는 그 나중에 그림에서 끊어진 토지가 끊어져 있으면 그 경사면에 이번에는 상단부예요. 상단부. 자, 그림 보세요. 이렇게 그려놨어요, 여러분. 근데 이번에는 여기가 A 토지고 여기가 B 토지고요. 여기가 도로라고 도로 또는 국어로 가지고 예를 듭니다. 국어. 도로일 수도 있지만 도로가 저렇게 된 도로는 잘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여기 보세요. 이거는 A하고 B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A 토지하고 국어라는 지목이 있으니까요. A 토지하고 도랑, 여기가 도랑입니다. 도랑. A 토지와 국어의 경계는 요 끊어진 부분에 절토된 부분에 상단부고 여기도요. B 토지하고 국어하고 B 토지의 경계도 여기 있죠. 여기가 어디죠? 상단부. 여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은요. 여러분 보세요. 들어보세요. 결론은 이게 지금 1번 같은 경우에는요. 보세요. 연접되는 토지 간의 높낮이 차이가 없다 써주고 구조물까지 써줍니다. 중앙을 묻는 거고요. 2, 3번 이거는요. 틀리게 할 때는요. 2번이 상단부예요, 하단부예요? 하단부. 3번은요? 상단부. 이걸 바꾸면 틀려요. 바꾸면 그게 시험이에요. 그게 시험이라고요. 예.
다 써줍니다. 여러분 객관식입니다. 주관식이 아닙니다. 다 써줍니다. 4번에 갑니다. 4번. 토지가 해면은 바다고요. 수면은 댐입니다. 댐 같은 거. 바다나 댐에 접하면 최대 만조위선, 최대 만수위가 되는 선인데, 여러분 그림에 여기가 있잖아요. 이쪽에 이렇게 그려놨고요.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가 어떤 토지죠. 여러분 이 토지고, 여기가 바다면요. 바다. 이쪽이 바다면 배 띄워놨는데요. 배 그려놨는데요. 바다에, 우리 울산 저 나가면 바다에 접해 있는 토지는 최대 만조가 여러분, 만조가 물이 나갈 때입니까 들어왔을 때입니까 물으면 물이 들어올 때죠. 동해안이야 뭐 나가고 들어오는 게 큰 차이가 없는데, 서해안 가보세요 여러분. 물 빠질 때는 뭐 안 보일 정도로 멀리 빠져나갑니다. 물 빠져나갈 때는 밀물, 썰물 빠지는 게, 썰물 들어오는 거는 밀물이죠. 그러니까 최대로 물이 많이 들어왔을 때 그 선입니다. 이거 달에도요 여러분, 이번 달 1월 달에 음력으로 1월 달에 물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날이 무슨 날이죠? 학교에서 안 배웠다 그죠? 보름날이 물이 제일 많이 들어오잖아요. 달이 많이 차듯이 물때가 있어. 물때가 들어오고 나가는 물때가, 그죠? 많이 들어오는 날이 있고 적게 들어오는 날이 있어요. 근데 최대로 있죠 여러분, 요 말 최대로 만조가 됐을 때의 선, 그 선이고, 댐은 있죠. 댐에 가보신 분들, 댐에 가보시면은, 댐에 가보면 저기 우리 큰 댐 있죠. 가보면 만수, 물이 가장 많이 찼을 때 만수선 이렇게 그어놓은 데가 있어요. 그어놓고 여기가 36m입니다. 물이 가장 많이 찼을 때 수심이 36m예요. 소양강 댐은 100m가 넘어요. 제일 크니까 우리나라에서. 근데 만수, 물이 최대 만수가 물이 가장 많이 찼을 때 댐에 그 선입니다. 자, 시험에는 여러분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토지가 해면 수면에 접하면 최대 만수의 선인데, 틀리게 할 때는 평균 들어보세요. 평균 만조의 선, 평균 만수의 선 하면 O다 X다. 이게 시험이에요. 이게 틀리게 할 때 이런 식으로 틀리게 합니다. 5번은요. 공유 수면 매립지가 바다를 매립할 때 토지의 중에 토지의 제방을 있죠. 우리 바닷가에 제방을 편입 등록할 때는 그 제방의 바깥쪽 어깨입니다. 넘겨보세요. 그 그림 그려놨습니다. 뒤에 이게 뭐 제방이라고 이렇게요. 뭐 이렇게 여러분 이 제방 이걸 등록하면 돼. 이 제방 써놨죠. 제방. 여기가 이제 바다고, 이쪽이 바다고. 매립을 할 때는 여러분, 매립을 할 때는 뭐부터 먼저 쌓아야 됩니다. 제방. 뚝을 있죠. 바다를 매립할 때 뚝을 먼저 쌓아요. 뚝을. 그래놓고 이제 매립을 이쪽에, 여기가 뭐 전 써놨는데요. 이 전하고는 관계없고요. 이 제방 이거를 여기 매립지입니다. 이쪽이 매립지고 여기 바다잖아요. 그죠? 이번에는 요 제방을 등록할 때는 바깥쪽이니까 여기 써놨죠. 이거. 바다 쪽에 여기 안쪽, 여기가 바깥쪽. 바깥쪽 어디가 기준이다? 어깨입니다. 어깨. 아까 앞에 말. 바깥쪽 어깨. 안쪽입니까? 여러분 묻는 게 이거죠. 안쪽입니까? 바깥쪽입니까? 바깥쪽. 바다 쪽. 요 바다 쪽에 어디다? 어깨. 여기가 경계 설정의 기준이 됩니다. 자, 이제 묻는 건 요 5가지 있죠, 여러분. 다 써준다. 여러 번 말합니다. 끝말. 1번이 어디죠? 중앙. 2번이 하단부. 3번이 상단부. 4번은 최대 만수의 선. 5번은 바깥쪽 어깨. 이겁니다. 그걸 틀리게 할 때 고기를 틀리게 합니다. 시험에 물을 때 요거 하고요. 넘겨보시면 58페이지에 그 2번에 보십시오, 여러분. 맨 그 그림 다음에 2번에 소유권에 의해 지상경계 결정인데요. 지상경계구역을 형성하는 구조물에 소유자가 다르면, 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위 1례, 1, 2, 3의 규정에 불과하고 소유권에 따릅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 민법에서도 이런 거 합니다. 이 담이 있잖아요. 이 담 가지고도 다툼이 생깁니다. 원래는. 그럼 이 담이 여러분 보세요. 요 담이 A 거냐 B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이게 A 땅이 이 담을 쳤으면 A 토지 소유자가 이 담을 치면 이 담이 A 거니까 요 담의 면적 있죠. 요거 담이 30cm 여러분 30cm로 쳐져 있으면 요 면적도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부터 저기까지. 요게 A 거면 A 소유가면 그때 중앙이 되면 안 됩니다. 여기 있죠. 여기 담 여기까지가 A 토지니까 요 면적이 요 A 거죠. 요거 B 거면 여기입니다. 근데요 민법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법 규정에 경계표에 설치된 경계표나 담이 누구 소유인지 알 수 없으면 이 담은 A, B 공유로 추정한다 라고 민법에 있어요. 민법에. 근데 만약에 이게 A 소유면 경계가 여기가 중앙이면 안 되죠. 그죠? B 거면. 근데요 실무에 가보세요. 담 하나 갖고도 싸워요. 옆집이 서로 자기 거래. 서로 자기 거라고 우겨요. A는 자기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 때에 이 집을 지었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담을 쳤다 그랬고 B는 우리 아버지가 담을 쳤다. 할아버지 아버지 데리고 와라 그랬는데 다 어디 가게 되잖아. 27번 지목에 가 계십니다. 그죠? 아니 시골에 가봤어요. 진짜 담이 이 흙담이죠. 흙담 이거 갖고 싸운다니까 둘이. 우리 아버지가 쳤는데 이거. 예. 그래서 이 분쟁 나중에 우리 합니다. 경계 분쟁. 경계나 이런 게 분쟁이 생기면요 구조물 갖고도 법원 가서 소송해야 됩니다. 합의 안 되면. 근데 청량을 해보면요 A 토지 면적, B 토지 면적 청량하려면 와서 이 담까지가 A 토지다. A 토지가 325제곱미터인데 여기까지 해야 352가 나온다. 그죠? 이런 걸 갖고 청량을 해서 이제 해결하는데 요 도면 이런 거 갖고 와서 이제 청량해요. 이걸 갖고. 근데 이제 나중에 우리 청량 배울 때 저런 게 이제 청량하고요. 여기도 보세요. 옹벽 이거. 이 옹벽이 A, B 소유면 B 거면 여기가 맞죠? 이게 누구 거다 옹벽이? A가 옹벽 쳤다면 A가 옹벽을 쳤다면 자기 땅에 경계가 여기가 돼야 됩니다. 그죠? 옹벽의 면적이 있으니까 요거. 옹벽이 여기는 어디가 되면 이게 A 거면 옹벽이 A 거면 어디가 경계 기준이 된다. 하단부가 아니고 상단부가 돼야 되잖아요. 뭐가 다르다면 소유권이. 그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그 2번에 있죠. 방금 이 말만 아시면 되지만 소유권에 따른다. 소유자가 따로 있다면 그죠 구조물에. 그런데 나중에 중개하러 가보시면 이 땅 매매하려고 하는데요 와가지고요 경계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중개할 때 경계가 의심스러우면요 뭐를 해봐야 됩니다. 청량을 해봐야 돼요. 우리 여기도요 우리 하고 공부하러 오신 분 중에도 나중에도 합니다. 임야 같은 거는요 여러분 보세요. 임야에 가보시면요 산 다 아시죠? 산에 가보면요 경계가 없어요. 경계가 없어. 산에 길은 있어도 이렇게 올라가는. 그럼 어떤 분이 저도 그지만 자기 산이 여기부터요 나중에 이게 산은요 보세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내 산이다. 이게 내 산이면요 실제로는 이게 산의 면적이지만 여기까지가. 그러나 이 청량을 해서 등록하는 면적은 바닥 이걸 수평 토양 면적이라 그래요. 이 바닥 면적이 등록된다고요. 이 바닥의 이 면적이. 근데요 임야 몇 제곱미터 몇 평을 앞전에 저 우리 여기 계시지만은 영천 경북 영천 쪽에 자기가 임야 8,000평을 상속받았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자기 어릴 때도 그렇고 우리 산이 어디냐? 그죠? 여기는 이제 대충 입구 산 올라가는 여기 이제 시작되는데 알지만 이 가운데 있죠. 여기 이 산이 이렇게 있으면 아버지가 그죠? 산에 올라가지도 않고
우리 산이 여기부터 여기 있고 여기부터 저기 저 봐봐라 저기 소나무 하나 있지? 저까지가 우리 산이야. 실제 그래요. 시골에 가보세요. 그런다니까. 어르신 산이 어디까지인데요? 어르신 산이 저 봐봐 저기 소나무 큰 거 하나 있지? 저까지 우리 산이라고. 올라가 보세요. 경계가 있나? 그죠? 그래서 요것도 청량해 보면요. 요즘 산에 가보시면 알 거예요. 묘지도요. 묘사잖아요. 묘터를 남해 산에 묘사잖아요. 그죠? 그것도 그만큼 몇 평만 삽니다만은 와서 이제 청량해 줍니다. 와서 빨간 말뚝을 박아요. 말뚝을. 이런데 말뚝이 안 박아지는 데는 라카로 빨갛게 칠해주고 가요. 라카로. 그게 경계점이에요. 요거 말뚝을 곳곳에 박아줘요. 이렇게 여기 위에 보면요. 위에 보면 경계점이라고 써졌어요. 빨갛게 말뚝이 있어요. 요만 굵기가. 산에 요즘 저도 산에 뭐 이제 설에 성묘도 가고 하면 묘 새로 쓴 데 가면 그 남해 산 사가지고 묘 쓴 데 보면 묘 입구에 요 경계점 4개를 요 찍어놨어요. 요만큼 산 거예요. 그럼 8,000평을 청량할 때 이제 돈이죠. 그죠? 돈이 얼마 드느냐? 청량 비용이 얼마 드느냐? 요거 앞전에 8,000평인데 70몇만 원 듭니다. 정확히 뭐 70몇만 원인데 용도 들어요. 요거. 근데 저런 것도 청량하고요. 요런 이제 경계 분쟁, 요 담, 옹벽 이거 가지고 분쟁 생기거나 경계가 어딘지 여기인지 청량해달라면 와서 나중에 경계 복원 청량을 해줘요. 요 말뚝을 딱 박아줘요. 여기다가 요 토지 있죠. 여기 하나 박고 여기 하나 박아요. 아니면 라카로 이렇게 빨갛게 칠해주고 가요. 라카로 요렇게 요 점 하나 찍고 요걸 연결하면 뭐가 됩니다. 경계. 아시겠죠? 요런 거 길거리에 가면요. 길거리에 여러분 여기도요. 지난주에 요런 점 있죠. 경계점 요거 찍어놓고 바닥에 어떤 도시는요. 파랗게 라카로 파랗게 칠해놓은 데가 있고요. 빨갛게 칠해놓은 데가 있어요. 요 주변을. 요건 지적 재조사를 한 거예요. 재조사. 지금 텔레비 광고도 나오대요.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전국을 지적 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조사. 작년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너무 이 재조사할 게 많아가지고 2030년까지 연기됐어요. 전국 재조사를 해요. 이 재조사한 겁니다. 이게 청량해가지고 경계점을 다시 설치하거나 이거 경계점을 가지고 다시 청량한 거예요. 우리는 자, 요 두 가지 아까 앞에 경계 설정 기준 5가지 하고 소유권에 따라서 소유권이 다르면 소유권에 따른다까지 아시고 내려갑니다. 3번은 필요 없고 그대로 두시고 4번 맨 밑에 4번 보세요. 4번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 건축물이 있으면 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가 원칙.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걸리게 할 수 있는데 청량을 그 4가지 우측 페이지 1, 2, 3, 4번의 경우입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 이거 했죠. 설명 보세요.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분할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까 치번할 때하고 똑같아요.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분할합니다. 분할. 그럼 분할할 때는 경계가 뭐를 걸리면 안 됩니다. 건축물을. 이 건축물을 걸리면 안 돼요. 원칙이. 그런데 원칙이고 예외가 그죠? 이렇게 정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경계를 이렇게 그었네요. 건축물을 걸리게. 이게 예외입니다. 어떨 때 그러면 자 우선 어떨 때 저렇게 할 수 있느냐. 우측에 59페이지 1번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진 지역 요거 하고 도시개발 사업 등 뒤에 거는요. 뒤에 말은 그냥 나중에 읽으시면 돼요. 첫째 도시개발 사업할 때, 두 번째 공공사업 등을 할 때, 세 번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다가 도시군 관리계획이죠. 정확히 말하면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와 지형도면에서 가다가 뒷줄에 도시군 관리계획선에 따라 분할할 때 거기 도시군 관리계획선. 그 다음에 4번이 법원에 확정 판결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경계를 이렇게 정한다고 이렇게 하라는 뭐가 나왔다? 판결. 자, 4가지인데요. 들어보세요. 간단합니다.
도시개발 1번 도시개발 사업할 때 등입니다. 사업 등. 2번 공공사업. 3번은 국토계획법 가다가 도시군 관리계획선에 따라 분할할 때. 4번이 법원의 판결로 분할할 때. 그러면요 시험에 여기 보세요. 그 2번에 있죠. 공공사업 그거 하면서 쭉 공공사업 가다가요. 등으로 인해 도로부터 이거 뭐 지목은요. 도로 제방 나오는데 그 다 뭐 지목 같은 거 알 필요는 없는데 요렇게 나왔습니다. 시험에 보세요. 도로를 여러분 보세요. 도로가 있는데 여기에 우리 학원 앞에처럼 도로를 새로 개설하거나 도로를 여기까지 있죠. 보세요. 도로를 여기까지 넓혀요. 도로를 확장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도로를. 그러면 도로를 새로 개설하거나 도로를 여기까지 확장한다면 이게 무슨 사업이죠? 2번 공공사업. 공공사업인 건 다 아시죠? 도로 새로 만드니까. 그때 시험에 나온 게요. 보세요. 지문으로 나온 이런 겁니다. 도로를 새로 개설하기 위한 공공사업을 할 때 이렇게 도로를 여기까지 걷습니다. 도시관리계획선도 그렇고 그거 놓고요. 자 이제 실무적으로 그죠 아시는 여기 땅이 건물이 없는 땅은요. 건물이 없는 나대지는 땅만 수용하면 되죠. 토지만 수용하면 됩니다. 수용을. 건물이 있는 이걸 여기까지 도로가 넘으면 이 건물 사이로 도로가 들어와요. 건물 뜯어야 되잖아요. 이거요. 철거 뜯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 경우는 땅하고 뭐까지 보상해 줘야 됩니다. 건물까지. 엄청난 비용이 들죠, 여러분. 가끔 이런 이야기 하죠. 도로 여기요. 우리 북부순환도로 여기 3호교에서 여러분 저 신복 노타리까지 요 한 차선을 넓힌다 해보세요. 한 차선을 더 넓힌다. 도로 건설비는 100억. 보상금이 1000억이에요. 집 이거 다 뜯어야 되니까 여기는 건물 이거 할 수 없으면 여기는 할 수도 없어. 저쪽은 몰라도 저쪽은 건물이 적어도 적죠. 저쪽은 3호천 쪽으로는. 근데 이런 식으로 도로를 넓히거나 이런 아까 도시개발, 공공사업, 국토계획법의 도시군 관리계획에 따른 분할, 판결로 분할할 때는 저렇게 걸리게 할 수 있다. 4개 써놓고요. 최근 마지막으로 문제 나왔는데 최근에 한번 걸리게 할 수 있는 경우이다. 틀린 거 해가지고 답이 매매하려고 여기 보세요. 매매하려고 분할한다. 이거 여러분 실무에 가면 이 땅 건물이 있는 땅을 일부를 매매하려고 분할하잖아요. 이거를. 그럼 매매하려고 분할할 때는 이거 걸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여기 없잖아요. 매매는. 그래서 매매 등으로 소유권 이전하기 위해서 분할할 때는 저런 걸리게 할 수 없죠. 쉽습니다. 여러분. 답 찾으면 돼요. 이거. 매매 등을 위해서 분할할 때는 이건 걸리게 하면 안 돼요. 저게 답이었어요. 매매 등을 위해서 분할한다. 요거 하고요. 내려가면요. 여러분 3번에 지상경계점 등록부가 있는데 이게 또 뭐냐. 이건 지적공부도 아닙니다. 어휘만 우선 아세요. 어휘만.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하면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하고 그 등록사항이 있죠. 밑에. 이건 우선 참고로 그냥 가만히 두세요. 물론 물었던 적이 한두 번 있는데 여러분 길 가다 보면요. 여기 보세요. 아까 제가 여기 길에 이런 점들이 있어요. 측량하는 기준점인데요. 제일 많이 보는 게 도건점, 지적 도건점인데요. 도건점 써졌어요. 그 밑에다가 옛날 거는 대한지적공사. 지금 이름 바뀌었다고 그랬죠. 대한지적공사가 한국국토정보공사 아니면요. LX공사 이게 써놓은 거예요. LX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이니셜입니다. LH가 아니고 LH는 어디죠? LH 토지주택공사고 LX입니다. LX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여기 도건점 써진 게 있고요. 삼각점 써진 것도 있고요. 보조점 원래 지적 삼각 보조점인데 다 안 쓰고 보조점 써진 게 있습니다. 길바닥에 다 있어요. 다니시면 이거 보시면 되고 경계점이라고 써진 거 있어요. 여러분 경계점. 자 여기 보세요. 어이에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 변동에 따라 지상에요. 경계를 새로 정했다 그랬지만 요 경계점 요거 여기 보세요. 지상에 토지에
경계점을 이렇게 설치하면요, 요 경계점 등록부라는 게 있어요. 요걸 만듭니다. 그래놓고 2번에 거기에 뭐 소재, 지번, 저 경계점의 위치 이런 걸 등록을 해요. 이거는 아주 중요한 건 아닌데 요것도 가끔씩 요 등록상, 요 오늘은 이 등록상 이런 건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나중에 다 할 거니까 요걸 지상 경계점 등록부라는 게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요걸 지적, 여러분 이 이름이 참 특이해요. 우리 오늘 앞전에 했던 지적 공부 중에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보세요. 이름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이게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토지 경계점의 위치를 뭐로 등록한다? 좌표로. 그거고 오늘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아니고 지상 경계점 등록부라고 있죠. 재작년에요. 여러분 의에 들어보세요. 재작년에 29회입니다. 작년 말고 그 29회 마지막 나올 때 요거 써놓고요. 의의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하면 지상 경계점 등록부 그 자리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써놓고 틀리게 나왔어요. 마지막 나온 게 요거 이름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아니고 여기는 지상 뭐다 여러분? 경계점 등록부다. 이걸 등록해 놓은 거예요. 이거를 이 경계점 이거를 요 경계점 위치 이런 걸 등록해 놓은 거예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이거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지적 공부고요. 이건 지적 공부죠. 이거는 오늘 하는 이거는 지적 공부가 아닙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오늘 여러분 그 뒤에 뭐 지상 경계점 등록부 서식은 참고로 보시고 이제 그 네 가지 지번, 지목, 경계, 면적까지 한 문제씩 지금 설명드린 부분에서 하나씩 예상 문제로 알고 계시고 자 이제 68페이지 있죠 여러분. 지적 공부 앞뒤에 빠진 거 요거 하고 그 다음에 토지 이동으로 넘어가니까 그렇게 아시는데 우선 그죠 74페이지부터 아까 제가 했죠 요거 74페이지부터 84페이지 이 너무 많으니까 오늘 드린 요 자료 이제 요거 정리하십시오. 나중에 지난주 설명드렸으니까 요거 정리하시고 오늘 드린 자료로 나머지 앞뒤에 있죠. 앞뒤에 빠진 부분 있죠. 요거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마지막 시간에 조금 더 하고 마칠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쉬었다 하겠습니다.